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하는 CPI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CPI 발표 바로 전날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예상대로 어제 테슬라며 엔비디아며 반도체 섹터며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와 장중 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와 반도체 섹터는 크게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증시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2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가 나왔다는 건데요. 내용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었고 이번 CPI를 좋게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선 이런 의견도 나와요. 2월 CPI는 아직 관세의 여파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나오게 될 CPI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플레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제 시장에서만큼은 최대한 좋게 해석하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최근 낙폭이 워낙 과했잖아요. 그래서 이젠 저점 매수 좀 들어가 볼까 하고 간을 보던 투자자들이 많았던 상황에 그에 맞는 명분을 제공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PI에 약간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어제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역시나 또 지겨운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불만을 가진 EU와 캐나다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그 스케일이 좀 작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EU는 4월부터 40조 원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캐나다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30조 원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정도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사실 막 그렇게 엄청난 규모라고 보긴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선 일단 유럽이나 캐나다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있으니 뭐라도 발끈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니까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냥 가볍게 넘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폐쇄 이슈 관련해서도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있었는데요. 금요일 마감 기한을 앞두고 공화당이 하원에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일단 하원을 통과시켜서 1차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는데 상원에서도 통과되려면 민주당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머스크의 비용 절감 행보를 제어하지 않는 한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어떻게 될지는 계속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운동 움직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향후 2년 동안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을 발표한 부분이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크게 폭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크게 폭등했는데요. 엔비디아 역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CPI를 재료 삼아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공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역시 좋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원자력 공급을 늘린다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더 폭발할 테니까 엔비디아 주가에 좋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좋게 상승했는데요. TSMC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등의 인텔 파운드리 합작 투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는 카더라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TSMC는 해당 합작 법인의 운영을 맡지만 지분율은 50%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분율 50%를 넘지 않겠다는 조건을 추가한 건 아무래도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인텔을 완전히 외국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트럼프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TSMC의 인텔의 위기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에 TSMC가 인텔을 살리기 위한 판을 본격적으로 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텔은 좋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장후에도 10%가 넘는 대폭등을 했는데요. 립부탄을 새로운 CEO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와 장중 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